원이 자기가 들은 대로 반정 이후 서울 소식을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주상전학계업소는 진성대군으로 점저에 계실 때부터 성덕이 드러나신 터지만 우선 폐주 연산군을 처치해 없인 것만 보더라도 요순의 작품이 배광에 탁월하 없인 것을 알겠습니다. 전국공신, 조선시대 연산군을 내쫓고 중종을 추대한 공신들에게 내린 훈호. 들 중에 그 중에도 더욱이 폐주에게 총애를 받다가 반정 당일의 반연, 무엇에 이르기 위한 연줄으로 돌아붙은 공신들이 폐주에게 사약하자고 주장하였다라는데 위에서 말씀이 의로는 군신이요 정으로는 형제라. 그리할 수 없다고 하옵셔서 교동에 안치하게 되었답디다. 서울 안에 그 많던 기생들을 덜어는 공신에게 나눠주시고 나머지는 모두 고향으로 내려 쫓으셨답디다. 선성위패를 다시 성균관에 봉안하시고 또 언문근법과 삼년상 근법 같은 부당한 근법을 모두 폐지하셨답디다. 무운년과 갑자년에 화를 당한 사람들은 대개 다 신원, 가슴에 맺히는 원한을 풀어버림이 되었다는데 노영도 지금 무사히 생존한 것을 위해서 아시게 되면 특별한 은전으로 계실 것이오. 이급제가 원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다가 말틈을 타서 알던 친구의 일을 묻기 시작한다. 정일양 정한님이 살았나요? 죽었나요? 물으니 원은 정한님 일이야 괴상하지요. 하고 죽기는 풍덕서 강에 빠져 죽었다는데 시체를 못 찾은 까닭인지 죽지 않아 살아있다는 소문이 낭자하지요. 죽지 않았으면 노형같이 나올지도 모르지요. 하고 허허 웃는다. 이급제는 속으로 생각하길 정일양이 죽지 않았을 터이지 친구에게 피신할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자기가 얼뜨게 죽었을 리가 없지. 하고 자기가 거제 바다에서 자살하려던 광경과 북방길이란 정한님이 정어준 것을 믿고 북도로 도망할 때 도중에서 고생하던 경상이 꿈같이 생각이 나서 말이 없이 앉았다. 뭘 그렇게 생각하시오? 하는 원의 말에 비로소 생각을 그치고 적이 웃으면서 아니요 하고 권달수 권교리는 어찌 되었나요? 물으니 권교리? 죽었지요. 참혹히 맞아 죽었지요. 박수찬 같은 아까운 젊은 친구도 참혹히 맞아 죽었으니까. 하고 원은 박은희와 서로 친하여서 풍월까지 같이 지어본 일이 있다고 말을 한다. 그러면 이행리도 아시겠구려. 이은교 말씀이요. 좌상 안면은 있지요. 그 사람은 어찌 되었나요? 이은교는 운수 좋은 사람이라 지금 살았지요. 처음에 충주로 귀양 갔다가 박수찬 옥사의 연유로 잡혀 올라가서 죽을 뻔하고 살았지요. 그 뒤에 관노로 박혀 함안에 가서 있다가 또다시 잡혀 올라가서 노형이 가셨던 거제로 귀양을 가셨지요. 그일 소식은 못 들었지만 그동안 벌써 풀렸겠지요. 그 사람의 팔자가 기구하다면 기구하지만 구경 말하자면 운수 좋은 사람이지요. 잠깐 수작이 동안이 그치었다가 이급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듯이 그 유명한 김처선이 증직, 죽은 뒤에 품계와 벼슬을 높여주던 일 되었답디까? 물으니 원은 내시 김지사 말씀이지. 증직되었단 말 못 들었소. 대답한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이 묻고 대답하는 이야기는 그쳤다. 이어졌다. 끝이 없이 나아가고 밤은 들어 퇴근까지 지났다. 그날 밤 이급제의 사처는 책실의 방으로 정하였었다. 이급제가 원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고 일어설 때 원이 내하에 들어가려고 같이 일어서며 오늘 고나시지 않겠소? 물으니 이급제는 머리를 흔들며 고나다니요. 고날 까닭이 있어야지요. 그렇지만 영감이 너무 오래 앉아 계시게 되면 미안하여서 일어섭니다. 하고 이야기를 더 하면 좋을 듯한 의사를 보였다. 그리한즉 원이 내가 조금 있다 사첫방, 손님이 묵는 방으로 가리다. 하고 등불을 켜들고 있는 통인과 책방을 시켜서 이급제를 사처로 인도하게 하였다. 원이 이급제의 사처에 와서 좌정한 후에 내하에서 주한상이 나왔다. 두 사람은 상을 앞에 놓고 앉고 상머리에는 그날 밤 이급제에게 수청들 기생이 앉았다. 이급제가 오래간만에 기생이 부어주는 술을 마시며 백정의 집에서 사위 노릇하는 동안 받은 박대와 천대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나중에 내가 고리백정의 식구가 되어서 가진 천대를 받고 지내는 동안에 천대받은 사람이 억울한 것을 잘 알았소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나
천대하는 사람이 사람으로는 천대받는 사람보다 나으란 법이 없습니다. 백정에도 초초치 아니한 인물이 있다 뿐이겠소. 영감도 이것만은 알아두시오. 천인도 사람입니다. 도연명이 종을 사서 아들에게 보내며 이것도 사람의 아들이니 잘 대접하라고 했다더니 천인도 사람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잘 대접할 것입니다. 하고 옆에 있는 기생을 돌아보며 술을 쳐라 하니 원이 술 치는 기생을 보고 너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지만 사람의 딸이니까 오늘 밤 이급제 나으리께 잘 대접을 받아라 하고 한바탕 웃고 나서 여보 백정에 인물이 있다니 그 인물을 무엇하오? 하고 이급제를 돌아보니 이급제는 거나한 술기운에 할 것이 없으면 도적질이라도 하지요. 백정의 집에 기걸한 인물이 난다면 대적 노릇을 할 밖에 수 없을 것이요. 내가 억울한 서름을 당할 때에 참말 백정으로 태어났다고 하고 억울한 것을 풀자고 하면 무슨 짓을 하게 될까 생각해 본 일이 여러 번 있었소이다. 이급제의 말이 여기에 미쳤을 때 영창문 밖에서 고양이가 야옹 야옹 소리를 하니 기생이 일어서 영창문을 열치고 이괴 하고 쫓는다. 이급제가 다시 말을 이어 괴가 쥐를 잡지요. 그렇지만 큰 쥐가 괴를 잡는데도 있답디다. 사람도 쥐에게 몰리는 일 있지 않소? 이 괴의 한마디면 괴가 무서워 피하는 사람을 쥐가 무니 쥐라고 우습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원이 빙글빙글 웃는 것을 보고 이급제는 웃으실 말이 아닙니다. 하니 원은 갑자기 웃음을 거두며 아니요. 나는 노역 말씀을 웃는 것이 아니요. 괴 말이 생각나니까 장순손의 일이 생각나서 혼자 웃었소. 장순손이라니 과거한 성주 사람 말씀이요. 그 사람의 얼굴이 도야지와는 근사하지만 괴야와 같기나 한가요? 원은 아니요 하고 일전에 서울 친구에게 편지로 알았다고 장순손의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연산군이 총애하던 성주 기생이 있었는데 종묘 제항의 주녀 제사를 지내고 제상에게 내린 음식으로 권례에 들어온 도야지 머리를 그 기생이 보고 웃었더라는 구려. 연산군이 그 웃는데 의심을 내어가지고 웃는 까닭을 대라고 종주먹을 대니까 그 기생의 말이 저의 고을 사람 장선순의 얼굴이 도야지 머리와 같아 장도야지라는 별명이 있는데 지금 도야지 머리를 보고 우연히 생각나서 웃었다고 했더니 연산이 장가가 너의 애부로구나 하고 화를 내서 장순손을 잡아올리라고 도사를 보냈었다오. 장순손이가 그 집에서 잡혀 올라오다가 한창 공갈못을 지날 때 귀 한 마리가 지름길로 건너가는 것을 보고 압상하는 도사더러 내가 과거 보러 가는 길에 괴가 길을 건너더니 등과하게 되었는데 지금 괴가 저 길로 건너가고 또 저 길이 마침 질러가는 길이니 저리 가자고 해서 지름길로 조령까지 왔을 때 반정이 되어 죽지 않게 되었다오. 그런데 잡아오지 말고 목을 베어 올리라는 명을 받아가지고 뒤미처 도사가 또 내려갔었는데 그 도사는 큰 길을 쫓아 상주로 들어가서 서로 만나지 않게 되었다니 구경괴의 덕을 본 것이 아니요. 이야기를 끝마치고 장순손이가 반정된 뒤에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고 시비하는 사람이 있답디다. 그렇지만 일이 춤이라도 추게 되지 않았소. 장순손의 이야기 끝에 운수 이야기가 나오고 운수 이야기 끝에 술수 이야기가 나왔다. 이야기가 이와 같이 변하여 나가는 중에 밤이 깊어졌다. 원이 술상을 치우게 하고 이급지에게 그만 취치 마라고 말을 하고 동원으로 돌아갔다. 이튿날이다. 원의 대접이 융숭한 까닭에 이급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부터 먹는 빛이다. 사첩방에서 조릿 조반으로 양즙을 먹고 늦은 조반으로 깨죽을 먹었고 동원에 가서 12접시 쌍조치에 가진 반상으로 아침을 먹고 국수, 장국, 떡, 실과를 늘어놓은 다담상으로 점심을 먹었다. 점심이 끝난 뒤에 이급제가 원을 보고 관아에서 오래 묵는 것은 공사의 방해라 나가겠노라고 말하니 원의 말이 오늘 보장? 어떤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던 공식 문서 을 감형으로 올려보냈은즉 감사가 곧 서울로 장계할 것이나 조명이 내려오기까지는 한동안 기다려야 할 것인데 아중에서 묵는 것이 비편하면 읍중에 사처를 정하여 주마 하고 뜰 아래 뜰 위에 섰는 아전들을 내려다보며 이급제 나으리의 사처를 정하여 드릴 터인데 깨끗한 집이 있겠느냐 물었다. 아전들이 네 집이 좋을꼬 하며 서로 돌아볼 때 늙은 호방이 앞으로 나와 엎드리며 소인의 집이 누추하오나 사처로 쓰신다면 치우겠습니다
하니 이 호방은 곧 김서방이 원에게 통기하여 달라고 청할 때 이 사람 저리 비키소 하고 거절하던 아전이다. 내 집에서 지공 음식 따위를 대접하여 받듬. 뭘 잘하겠느냐? 원이 물으니 지성껏 하옵지요 하고 벌써부터 지성스러운 모양을 보이었다. 이때 이급제가 원을 향하여 여보 영감, 사천은 좀 생각하여 보십시다. 그전 있는 대로 도로 나가 며칠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소이다. 말하니 원이 웃으면서 백정의 사위 김서방은 촌백정의 집에 가 있어도 좋지만 함흥군수의 손님 이급제는 촌백정의 집에 가지 못할 것이요. 이급제가 원의 말을 듣고 역시 웃으며 김서방이 이급제요. 이급제가 김서방이니까 가지 않아도 좋고 가도 좋지요. 웃음의 말로 대답하여 나니 아무렇든지 만나야 할 사람들이니까 내가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할 것 같소이다. 말하였다. 나중에 원이 생각대로 하라고 하여 주삼의 집에 나가기로 작정되었다. 호방은 자원하는 사철을 이급제가 싫다 하는 것이 어제 일을 치부하는 것으로 알고 틈이 나서 이급제 앞에 나가 눈이 무딘 까닭으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과하니 이급제는 사과까지 할 것이 없는 일이라고 웃고 용서하였다. 얼마 뒤에 이급제가 관교군, 가마을 타고 관하인을 데리고 고생으로 들어갔던 산문을 호강으로 나왔다. 주삼의 집에선 김서방이 읍에 들어간 뒤 종일 기다려도 나오지 아니하니까 저녁밥을 먹으며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공론이 분분하였다. 주삼이는 감사를 본다고 바로 간 게로군 하고 주삼의 아내는 읍에서 원님을 보려고 덤비다가 주리경을 쳤는지도 모르지 하고 도리는 사람이 경축이 꼭 알맞지라오 하고 모두 봉단이 얼굴을 돌아보니 봉단이는 천연스럽게 앉았는데 조금도 근심하는 빛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봉단이가 남에게 근심하는 모양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날 밤에 혼자서 고시랑고시랑하여 밤을 새우고 이튿날 식전에 도리를 꿰어서 김서방의 소식을 알아달라고 하니 도리는 어디 가서 알아보나 김서방을 알 사람이 있나 하고 나가지 아니하려다가 봉단이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거절할 힘을 잃어 갔다 오지 하고 읍으로 들어갔다.